네, 황교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슈는요.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이런 얘기 저희도 자주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내 월급 오르는 것과 관련한 소식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네. 최저임금 얘기인데요. 다음 주 화요일 18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를 앞두고 네. 노사 양측과 각계의 갈등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올해는 최저임금 결정에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이 크게 반영되는 실질적인 첫 해라는 측면에서 네. 앞으로 5년의 큰 방향이 드러나는 동시에 업종별 차등 적용 등 제도 자체에도 좀 변화가 있을지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가 9,620원이죠. 예, 그렇죠. 그럼 내년에는 그러니까 당연히 10,000원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건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물가 상승률만큼만 올린다고 해도 이제 10,000원이 넘어가야겠죠. 네. 근데 이제 요새 노동자 등 사용자 등 돈 잘 벌린다, 먹고 살만하다 하는 분들이 아무도 없던데요. 그런 만큼 노사가 최저임금 협상에 사활을 좀 건 분위기입니다. 네. 노동계는 이제 고물가와 그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에 맞추기 위해 최저임금이 12,000원은 돼야 된다. 24.7%로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요. 예. 이제 원래 첫 요구라서 조금 세게 지르는 경향은 있는데 좀 올해는 좀 양보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사측도 이제 매년 동결을 주장하고는 있는데 이번엔 인건비 더 올리면 진짜 장사 접어야 한다. 이런 소상공인들의 호소가 유독 좀 진정성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 구하기 힘들어가지고 최저임금 이상 줘야 된다 이런 얘기 현장에서 많이 나오던데. 그렇죠. 그렇게 보면 조금 인상해도 상관없는 것 아닌가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저도 이제 어제 동네 알바 구하는데 이제 사이트들 들어가 보니까 식당 주방 보조나 서빙이 시급 11,000원에서 13,000원 이렇게까지 하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구인난이 심한 직종이 보통 요식업, 중소제조업, 조선업, 농업 그런 것들인데 이제 보통 최저임금보다 1-2,000원 정도 높은 수준의 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사업장의 사용자들의 주장은 가령 식당보다 쉬운 일도 최저임금만큼 주니까 아무도 식당 일을 안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임금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올리면 기준점이 올라가기 때문에 따라서 더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들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양쪽 모두 다 절박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또 임기 초반이니만큼 액수도 액수지만 지난 정부에서 도입되지 않았던 제도 자체가 도입될 건가 그것도 좀 쟁점인데요. 특히 이제 소상공인들은 업종별 차등 적용을 도입해달라 여기에 좀 화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말 그대로 사업의 업종이나 규모별로 예를 들어 작은 식당은 9,620원으로 동결, 큰 대기업 제조업은 12,000원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달라는 건데요. 소상공인 연합회는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일률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매년 나오는 이야기인 건 제가 아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냐고요? 그렇죠. 이제 원래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원래 영세한 곳을 맞춰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거 차등 적용을 하는 거는 최저임금을 안 올리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이제 차등 적용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최저임금제가 진입 장벽이 가장 낮은 업종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차등 적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최저임금이라는 것의 의미를 아예 없애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나아가서 이제 특정 업종에 대한 낙인 찍기가 될 수도 있고 노동시장 양극화를 강화할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업종별 차등 적용은 이건 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안인가요? 근데 최저임금법에 이미 사업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은 있습니다. 이게 이제 1988년에 이제 최저임금 제도가 처음 시행이 됐는데요. 그때 딱 한 해만 적용을 하고 그 뒤로는 이제 적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사실 사문화됐다 그런 평가가 많았는데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전반기에 최저임금을 좀 급격하게 올리는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조항이 좀 살아나서 차등 적용을 해야 한다 이런 요구들도 따라서 좀 다시 등장을 했던 거죠. 근데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윤석열 정부가 마음 잡고 그냥 밀어붙인다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대기업과 같은 최저임금을 지불할 경우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혹은 최저임금 이하라도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노동자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제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차등 적용에 대한 정부 입장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정부가 밀어붙인다 하더라도 노동계가 이제 강력 반발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이제 노동계도 그렇고 이제 야당도 이제 강력하게 반대를 할 텐데요. 이제 정부 입장이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뭐 공시가 되지 않아서 민주당도 아직 당 차원의 입장을 내지는 않았는데요. 이제 뭐 소상공인 눈치도 봐야 하니까 이제 막 먼저 지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다만 이제 작년에 노동계 출신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죠. 이제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근거 조항을 삭제해서 원천적으로 막는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좀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하면 이제 야당도 막아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이제 최저임금이라는 게 기한이 있는 거잖아요. 네. 이 법정 기한이 뭐 살짝 넘긴다고 해도 이제 보통 8월 초까지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바로 국회에서 좀 급격한 쟁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 이게 진짜 그 큰 어떤 이슈로 떠오를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좀 하나 딱 매듭지어지는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정부가 이제 뭐 69시간제를 필두로 이제 노동개혁 속도 엄청 낼 것처럼 하다가 그냥 갑자기 어느새 사라져 버렸어요. 이 그렇죠. 이야기가. 지금 좀 약간 주춤해서 한데요. 이제 뭐 주 69시간제를 좀 성급하게 시작을 했다가 지지층에까지 좀 여론이 안 좋아지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수습을 하려고 했는데 수습이 좀 잘 안 되고 있죠. 예. 이제 뭐 노동 정책에 대해서 정부가 뭘 하려는지 뭐 하는 비판까지 좀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또 하나의 갈등 요인이 지금 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최저임금 같은 예, 뭐 경우. 계속 좀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죠. 황규영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